제2격, 3격의 맹공이 쏟아져 내린다. 세미는 공격이 가중될 때마다 점점 더 얼굴이 일그러졌다. 칼날로 변한 바람은 그림자의 일격을 몇 번이도 받아쳤지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 연격이 연격을 거듭한다. 둔기가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은 칼날이 되어 그림자를 가로찢었다. 13, 14, 17번째 일격이 쏟아졌을 때 그녀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지면이 움푹 파여들어갔고 다음 순간 밑에서부터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둔기가 후려 울려서졌다. 글씨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갑자기?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세미는 저 멀리로 튕겨져 나갔다. 땅을 구르며 일으킨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린다. 세미의 모습은 더욱 보이지 않았다. 나 아무리 봐도 자, 그럼 민간 우선 너부터 가도록 할까? 근데 이거 뭔가 캐릭터가 어디서 본 듯한 약간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왜? 어디서 봤지 이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뒤로 돌아보았을 때 검은 현상이 일렁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한다. 공포감이 내장을 후벼 팠다. 온몸이 덜덜 떨려온다.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너희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렇게 서두를 꺼낸 뒤였다. 거인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압도적인 위압감에 전신을 덜덜 떨면서도 입을 움직인다. 너희는 요정 아니었어? 이 억새밭을 풍요롭게 하던 그런 존재들 아니었냐고? 왜 세미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거인이 움직임을 멈춘다. 녀석은 요정? 이라며 되묻더니 이내 발작적으로 어깨를 움직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꽤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구나. 그건 10여 년 만인가. 뭐 좋다. 어쨌거나 설명을 해주자면 나는 요정이 아니다. 생김새 때문에 멋대로 인간들이 요정이라 불렀을 뿐이지. 뭐? 너희들의 착각이란 말이다, 인간. 우리는 요정이 아니라 도깨비다. 본래 반도의 도깨비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 지역에 따라 그 생김새는 천차만별이지만 이 영맥에 사는 도깨비는 주홍색의 빛의 덩어리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인간이 멋대로 요정이라 착각한 것뿐이야. 오 마이 갓. 너희들이 말하는 요정이란 바다 건너에 있는 놈들이라 이 지역에는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난 이제 도깨비도 아니지. 우리의 의식은 혼탁하게 뒤섞여서 이제는 악귀신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다. 오우씨.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스키 보였다.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를 비우는 것만 같았다. 세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의 구왕이 수많은 도깨비를 죽였기 때문이다. 인간인 네놈은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녀는 옛 왕으로서 하나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우리의 동포를 죽게 만들었지. 알겠나? 우리의 동포는 그녀의 하찮은 마음 하나에 수없이 죽어나가야만 했다. 이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냐? 콰직하고 억센 손길이 목을 움직여쥐었다. 검은 손이 목을 조여온다.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귀신의 악력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녀석은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증오밖에 남지 않았다. 가증스러운 여우 같으니. 그녀는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해. 영원히. 구왕에게 고통을 주는 첫걸음으로서 우선 내 녀석의 머리부터 부숴주마. 너를 만나고 서로 알아갔었던 구왕을 원망하며 절명해라. 두억 시내에 남아있는 검은 손이 움직인다. 녀석에게 목을 붙잡힌 채로
커다란 손이 내 머리를 움켜쥔다. 죽음이 도래한다. 생리적 공포가 목전으로 다가와 심연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스르륵 하면서 목을 붙잡은 검은 손이 그대로 찢어진다. 막혀있던 숨을 몰아내쉰다. 거울을 보면 분명히 얼굴이 새빨개져 있겠지. 날카로운 쇠부지에 가기가기 찢긴 듯한 그의 손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사라짐과 동시에 또 다른 손이 꾸물꾸물 자라난다. 그것은 무시무시하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상식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도깨비. 그 의미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실감한다. 두옥신이의 반대편을 바라보자 언제 거리를 좁힌 건지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의 세미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깨비를 쏘아본다. 손 떼. 나오에게서 손 떼라고. 구왕, 당신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 그 다음 순간 격전이 시작되었다. 세미와 두억신이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바람이 일렁이고 지면이 터져나가는 인외의 싸움을 목도한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시무시한 점은 실체를 가진 병장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림자와 바람은 각기 하나의 칼날과 둔기가 되어 서로를 죽이기 위해 힘껏 부딪히고 있었다. 쏟아지는 두억신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세미가 반격에 들어간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오랜 기간에 단련해온 사람처럼 날렵했다. 미처 움직임을 눈으로 채 쫓기도 전에 이미 두억신이의 뒤로 돌아가 그의 목에 칼날로 화한 바람의 덩어리를 찔러 넣는다. 하지만 두억신이는 바람에 몸이 찢기는 순간 검은 연기로 화하더니 그대로 세미의 뒤에서 실체화되어 다시금 그림자의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노렸다. 그러한 싸움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다가 세미가 두억신이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던 그때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악귀신의 몸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방을 둘러보지만 검은 그림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쓰러뜨렸나? 세미도 나도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녀석이 다시 나타날 낌새는 없었다. 억새밭에는 고요함만이 떠들 뿐이었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던 그 찰나에 검은 무언가가 세미의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다급히 세미를 부르자 그녀가 쏘아낸 바람의 파동이 두억신의 몸을 관통한다. 하지만 그것은 꿰뚫린다는 느낌보다는 통과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미의 입에서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술. 환각으로 이루어진 두억신이가 다시금 웃음을 흘린다. 흐흐 하고 귓가에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에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뒤로 돌린다. 검은 형상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두억신이의 검은 팔이 둥기를 치켜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녀석이 노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한미로! 어딘가 멍한 눈을 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는 미로의 모습이 보였다. 세미는 아직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두억신이의 팔이 움직인다. 그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검은 둥기를 미로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의식이 없는 미로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을까? 미로의 눈에서는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광경은 그대로 뇌리 속에 박혀 떨어지질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저 내달리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이대로 그녀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달려서 미로를 끌어안고 있는 힘껏 몸을 던졌다. 흙바닥에 나뒹굴면서 입안에 들어온 흙먼지를 뱉어낸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이미 숨을 쉴 수 없었다. 밤의 고요를 깨고 두억신이가 울부짖는다. 검은 손은 다시금 내 목을 움켜쥐었고 빛나는 안광이 이를 갈았다. 방해를 하면 안 되지. 콰직하는 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그림자로 이루어진 손은 단단히 뭉쳐진 주먹이 되어 복부에 찔러 넣어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비틀어 넣어지는 주먹이 폐부를 압박한다. 뼈가 으스러진다. 의식이 아득해질 정도로 아찔한 고통이 뇌의 중심부를 꿰뚫었다. 단말마가 흘러나왔고 다음 순간 안쪽에서부터 피가 역류해 나온다. 내장이 터진 걸까? 유액이 뒤섞인 혈액을 그대로 땅바닥에 뱉어냈다. 억센 주먹이 복부를 밀어내며 나를 멀리 내던진다. 흙바닥을 나뒹굴면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굉장히 추웠다. 동시에 그 추위가 어째선지 익숙하다고 느꼈다. 이상하다. 죽는 건 처음일 텐데 마치 또 겪고 있는 것 같잖아.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면서 의식은 그렇게 흐려져 갔다. 나 죽어? 나오야? 유나오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 애는 역류하는 피를 2번 뱉어내고는 휜자위를 보이면서 그대로 쓰러진다. 그가 토해낸 검붉은 피는 억새밭의 땅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말거야 갑자기. 아끼시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낮은 목소리로 웃어댄다. 그 얼굴에는 만면의 조수가 가득했다. 세미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불렀지만 그녀의 바람은 공기 사이로 무색하게 사라져갈 뿐이었다. 심정적인 두려움이 닥쳐온다. 그가 죽었을 거란 두려움이 살릴 수 없을 거란 절망감이 폐부에 가득히 찬다. 절망은 그녀의 목을 졸랐고 생각을 차단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저런, 그대가 아끼던 인간 하나가 죽었군. 노이즈가 뒤섞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낄낄거렸다. 세미는 주변에서 메아리 치는 그 목소리가 한없이 끔찍하다고 느꼈다. 기억하는 게 좋다, 구왕이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업이라는 사실을. 아끼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주먹을 치켜 올린다. 검은 그림자가 둥기로 화하여 후려쳐진다.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몸은 붕 떠서 몇십 미터를 날아갔다. 지면을 몇 번씩이나 굴러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 가슴이 아려왔다. 육체의 통각일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통각일까?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는 죽어야만 했었지? 대체 왜? 구왕 은세미는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 멀리서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악귀신, 두억신이는 다시 한번 팔을 치켜들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들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것은 눈앞에서 물에 여인 한미로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린다. 으직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무언가가 비틀리고 깨지는 소리였고 살점이 튀는 소리처럼 들렸기에 사뭇 섬뜩한 감각을 자아냈다. 다음 순간 악귀신이 낮은 신음을 흘렸다. 그림자의 둥기를 들었던 그의 팔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맞은편에 선 세미가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존재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세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각성했나? 동남, 얽혀라. 뭐라? 바람이 휘몰아쳤고 수없는 공기의 흐름이 그네의 몸을 감싼다. 폭풍 사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두억신의 그림자는 한껏 눈을 찡그렸지만 그의 안광이 더욱 빛난다. 그의 눈앞에서 전설이 도래한다. 바람이 떠나가고 악귀신은 옛 왕을 목도했다. 그것을 본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입을 다물어 버리리라.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그 광경에 어느 누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와 이쁘다. 나 놀랬다. 머리 위로는 한 쌍의 여우 귀가 쫓고 쏟아나 있었고 그녀의 황갈색 머리카락은 온연한 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푸른 눈동자는 더욱 푸르고 은은한 향기가 주위바람에 실려 퍼져나간다. 그런 그녀의 뒤로 부드러운 금색의 커다란 꼬리가 하늘하늘 흔들린다. 어떤 단어로도 그녀를 다 표현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글자 따위로 그 존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있는 것은 위엄과 아름다움,
그 모두였다. 순백의 옷깃이 밤하늘 위로 펄럭인다. 그녀가 두른 저고리가 바람결에 흔들렸다. 왕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 격과식이 들어있고 절도 있는 동작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금색 왕이 눈앞의 검은 덩어리를 바라본다. 악귀신의 이를 마주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푸른 밤하늘을 떠돌았다. 어전이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빳빳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느냐. 그 오만함은 여전하지군 구원. 당신이 옛 모습을 되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신의 힘은 저주에 의해 칠알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잊었나? 그 말에는 그녀는 담담히 손을 뻗어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엥? 서걱하고 검은 그림자가 5개의 갈래로 나뉘어진다. 와, 사말의 힘으로도 그냥 별거 아니란 얘기네. 목과 팔, 다리가 분리되어 그대로 하늘 위로 흩어져 내렸다. 그것은 꿈틀거리다 폭발하더니 검은 연기가 되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왔고 왕의 손짓이 만든 바람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마치 춤을 추듯이 검지와 중지를 모으고 밑에서부터 위로 부드럽게 호를 그린다. 다음 순간 검은 덩어리 중앙에 구멍이 뻥 뚫렸다. 쏘아낸 파독은 두억신의 얼굴을 꿰뚫어내며 커다란 바람구멍을 만든다. 귀신의 몸이 다시 연기가 되더니 재차 거인 형상으로 화한다. 거인은 검은 둥기를 치켜들었고 왕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8월 바람. 손을 내밀자 습기가 가득한 압도적인 열풍이 불어왔다. 강력한 열풍은 장막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귀신의 일격을 가로막는다. 왕의 숨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고는 하늘하늘 흩날리는 벚꽃을 손안에 담은 것처럼 조심스레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에 숨을 불어넣는다. 순간 지옥불이 열렸다.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고 귀신의 둥기를 그대로 집어삼켜 그를 불태웠다. 처음으로 악귀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그 거세운 격파에도 새까맣게 일그러진 원념은 멈추지 않는다. 안광은 더욱 빛났고 그의 증오 또한 더욱 맹렬하게 타오른다. 12월 바람. 이번에는 삭풍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뭐야 근데 되게 와 심각. 와 살이 아릴 정도의 차가운 겨울의 바람은 왕의 손짓에 눈앞에 원념을 찍어 눌렀고 두억신의 커다란 몸은 무릎을 꿇었다. 양손을 넓게 벌린 왕이 두 손바닥을 세차게 마주한다. 순식간에 그를 찍어 누르던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원념을 갈기갈기 찢었고 미세한 입자로 찢긴 두 억신의 파편들이 공기중을 떠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금 허공을 춤췄고 위에서 아래로 커다란 호를 그렸을 때 삭풍은 악귀신의 찢긴 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작은 얼음 조각 안에 가두어버렸다. 쏘아하고 수십 번에 넘는 우박이 11월의 새벽에 그대로앉는다. 작은 알갱이들이 땅에 떨어졌고 금색의 왕의 호흡을 흘린다. 그녀는 입을 꽉 다물었고 얼굴을 찌푸렸다. 조심스레 오른손을 움직이자 바람이 불었다. 폭풍이 세미의 오른손에 모여들어 휘몰아쳤다. 그것은 수백 수천을 회전하면서도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질 않았고 다음 순간 작은 우박 알갱이에서 검은 연기가 튀쳐나온다. 연기는 그림자의 송곳이 되었고 송곳은 왕의 옷자락을 꿰뚫기 위해 질주했다. 바람의 장막이 송곳을 가로막는다. 그 어느 곳도 왕에게는 통용되지 않았고 장막 너머로 날아가는 검은 손톱들이 한데 모여 실체를 이룬다. 검은 연기가 맹수로 화한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커다란 늑대개의 서너 마리를 합해도 다 재지 못할 크기였다. 그림자의 이빨이 먹잇감의 먹을 물어뜯기 위해 달빛 아래 날카롭게 빛난다. 콰직하고 왕의 손에서 수천 번을 휘몰아치던 소용돌이가 맹수의 턱을 으스러뜨리고 그 두개골을 꿰뚫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두억신에는 연기로 화했다가 다시금 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검은 둥기를 맹렬하게 휘둘렀다.
바람과 그림자가 5번의 합을 나누고 3번 땅이 갈라졌다. 별 하늘 아래에서 신과 원념이 다시금 교차했고 그것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다. 왕의 심령과 귀신의 증오가 부딪히는 풍압의 일대의 역세를 뿌리채 뽑아낸다. 두 경외의 존재가 서로 거리를 벌렸다. 악귀씨는 어느덧 그림자의 덩어리로 또 그 모습을 바꾸었고 세미의 양손에도 다시금 폭풍이 휘몰아쳤다. 긴장감이 맴돈다. 숨을 쉬는 순간 눈을 깜빡이는 한때만큼의 빈틈을 보였다간 상대의 손에 꿰뚫리는 것이 잘못 당연했다. 아씨. 그리고 수십에 달하는 검은 파도가 일제히 땅에서 튀어올랐다. 그녀가 눈을 두었던 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환술. 제 아무리 왕이라도 도깨비 나라라는 그들의 영역 속에서 그 신기로와 같은 현혹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검은 비가 쏟아져 내린다. 샘이 옷자락이 크게 흩날린다. 두옥신이가 만들어낸 칼날의 소나기가 그녀의 눈을 향해 떨어져 내렸다. 날카로운 칼끝이 그녀의 동공을 파고든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왕의 금색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바람이 불었다. 푸른 아쿠아마린의 눈동자가 더욱 새파랗게 빛난다.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몇 번이고 강하게 압축시키는 것만 같았다. 바람소리는 몇 번이고 계속되었고 이내 굉음과 함께 그림자의 무리가 형체도 남기지 않고 터져나간다. 그림자의 소나기는 공중에서 분해되고 조각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미가 거친 숨을 몰아내쉰다. 그녀는 몰려오는 두통을 어떻게든 참아내려고 했다. 속이 울렁거린다. 서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복통과 두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고 말았다. 위액과 혈액이 뒤섞여서 쏟아져 나온다. 내장 어딘가가 글이 잘려있으니까 내장 어딘가가 힘을 쓴 반동으로 비틀린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무릎에 억지로 힘을 불어넣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금 떨어진 곳에 미로와 나오가 쓰러져 있었다. 미로야, 나오야.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 어느 쪽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두 사람을 끌어안고는 숨을 확인했다. 둘 다 숨은 아직 붙어있었지만 미로는 그렇다 해도 나오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입가에서 역류한 피를 보건대 분명 내장에 손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든 살리지 않으면... 그녀가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녀는 절망이 목 안쪽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맞은편에서는 검은 덩어리가 다시금 일렁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할 말이다, 구왕이야. 세미는 처음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렸지만 악귀씨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눈앞의 절대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린다. 그걸 맞고도 멀쩡하다니. 멀쩡하진 않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죽었으니까. 세미는 그 말을 듣더니 작게 이를 갈았다. 그래, 단일 개체이지만 개념에서 태어난 존재니 군체라는 거로구나. 그렇다. 나는 결국 누군가의 증오가 겹겹이 쌓여 태어난 존재. 나이자 우리이며 우리이자 나다. 우리 중 일부는 죽었지만 우리의 전부가 죽지 않는 이상 두옥신이는 죽지 않지. 미쳤구나. 하늘이 어마어마한 괴물을 낳았어. 미친 건 구왕이다. 그대야말로 귀신이 아닌가? 강압성 폭발이라니. 삼재가 이런 괴물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니.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군. 통탄이 섞인 목소리로 귀신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대기를 한데 모으고 압축시켜서 혼합기체를 만들었다. 다량의 기체를 끝도 없을 정도로 응축시킨 그것은 이미 10기압을 넘었을 테지. 그 혼합기체를 당신은 악귀신 두옥신이의 내해 깊숙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수없이 많은 그림자의 소나기가 되어 있었을 마의 분신 전부에 그가 한 걸음 내딛자 지면이 움푹 패어 들어간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점점 더 세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냈지. 외부의 기압과 체내의 기압은 순식간에 격렬한 차이를 만들어내었고 귀신의 몸은 기압의 차로 터져 나갔다. 그 모든 것을 2초가 지나지 않는 순간에 전부 이루어내었어. 지구의 기압은 대기 1기압이나 고도가 높거나 낮아질수록 기압은 변화한다. 심해의 경우 수심이 10m가 깊어질 때마다 외부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심해를 탐구하는 잠수부들은 이러한 기압을 견디기 위해 체내 기압을 높여야만 한다. 체내 기압을 높이기 위해 기체의 압력을 응축시킨 혼합기체를 사용하는데 만일 외부 기압과의 차이가 격심한 상황에 놓인다면 몸은 버틸 수 없게 되고 결국 공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기고 비틀려 터져버린다. 폭탄 하나 없이 대기 압력으로 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은셈이라는 존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단지 그저 눈앞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옛날 구왕이 3일을 걸쳐 버렸던 대사력도 이러한 것이었나? 이러한 형태로 1300이 넘는 인간을 터뜨려 죽였던 건가? 그대는 과학이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자연을 병기로서 쓰는 방법을 알고 있던 것이로군. 역겹구나 구왕이여. 바람의 가오란 본디 생존에 특화되어 있다. 그것을 구왕은 사륙에 특화한 형태로 진화시킨 거야. 구왕, 당신은 정상이 아니다. 세미는 점점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아마 힘이 대가이리라. 적어도 억새밭이라는 장소만큼은 그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으니까. 비틀거리는 세미를 향해 주옥신이가 다가온다. 그것은 억센 양손으로 세미의 목을 움켜쥐었다. 귀신의 징후가 금색 왕의 숨을 조여온다. 내 계약을 깨서 파멸의 지옥을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구왕의 목숨만은 받아가야겠다. 구왕은 이미 신령이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귀신이다. 꽉 하고 검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새하얀 목을 부러뜨리듯 움켜쥐었다. 세미의 목에 두억신 손톱이 파고든다. 그 얇은 목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죽어라, 구왕이여. 어디선가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두억신의 목이 날아갔다. 목이 없는 악귀신이 몸체만을 돌려 자신을 향한 저기를 마주한다. 손 떼. 물의 여우. 두억신의 머리가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난다. 그것의 안광은 타오르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방해하지 마라. 이것은 더 이상 신령이 아니다. 이저 또한 나처럼 죽음을 초래하는 귀신. 언니한테서 그 손 떼라고 이 개자식아! 물의 산탄이 높이 울려 퍼졌다. 압축된 물방울들의 두억신의 팔이 꿰뚫렸고 그 턱이 날아간다. 다시 다리가 으스러지고 가슴에 구멍이 났으며 악귀신의 검은 물 또한 가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억신은 다시금 되살아났다. 마치 그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두억신의 기이한 목소리가 억새밭에 퍼져나간다. 이 몸이 터져나갔을 때 환술이 풀린 건가? 안 됐구나. 꿈에 젖어 있었다면 아직도 네 딸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 입 닥쳐! 너 같은 게 뭘! 미로야, 안 돼! 녀석은 위험하니까 도망! 알던 마다 나는 당신 안에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는 당신의 언니를, 구왕을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검은 그림자의 눈동자 속에서 지옥불과 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갈 곳 없는 증오가 부딪힐 곳 없이 끝없이 그림자 안을 배회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국왕은 인간을 증오해 인간을 죽였으면서 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고 있지. 이 무슨 모순이란 말인가? 그렇게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으면서 이제 와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니, 이 얼마나 큰 오만이란 말인가? 목소리에 더 큰 노이즈가 끄기 시작한다. 그것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을 끼치게 했다. 그 증오가 단숨에 뒤집어질 만한 것이었다면, 봄날의 눈이 녹듯 사라질 만한 것이었다면 왜 동포들은 그 분노에 휩쓸려야 했나? 왜 도깨비들은 그 증오에 삼켜져야 했나? 우린 왜 그녀에 의해 죽어가야 했냔 말이다. 대답해봐라 국왕, 대체 왜? 와, 지옥불과 함께 두억신의 몸체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을 뒤덮어 푸른 보름달마저도 가릴만한 크기가 되었다. 국왕, 천년후 은샘이여, 나는 그대를 증오한다. 그대를 저주한다.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겁에 걸쳐 파멸하라. 악귀신이 해일처럼 밀려들어왔다. 세미는 미로의 이름을 불렀고 미로는 이를 갈며 닥쳐올 충격을 대비했다. 1초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증오와 회한과 아픔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유성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억새밭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바람과 충격으로 땅을 두들긴다.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하늘에 펼쳐져 있던 거대한 오로라가 증발한 듯이 형태를 감췄다. 이거 왜 지 멋대로 이게 스킵되니 이거? 도깨비 나라가 환설 경계를 부쉈다고.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래먼지 사이로 회색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모래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차츰 그 안에서 인형이 모습을 드러낸다. 거기에 있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 시영 형인가? 그 사람인가 보네요. 역시 그는 만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흙먼지 속을 걸어 나온다. 모래먼지가 그의 소매에 쌓였지만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내며 두억진이를 바라보았다. 두억진이가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이어 그에게까지 이빨을 드러내며 그 안광을 빛낸다. 발음 꼬여. 신왕이여, 방해할 셈인가? 아니 얘도 왕이야? 낮게 갈라진 두억신이의 목소리에 시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는 미로와 세미를 흘낏 쳐다보았고 마지막으로 쓰러진 나우를 바라보더니 이내 혀를 짧게 찼다. 시연아, 나우가 내장이 터졌지만 지금부터 힘내보면 아직 살 가능성은 있겠군. 한미로, 책임지고 살려놔라. 헛소리 집어치워. 이 녀석을 살리라고? 내가 왜? 미로는 그 말에 내뱉고는 순간적으로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시어는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특유의 분노라는 사실을 미로 또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분노를 한다는 사실은 최소한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낼 때만큼은 무서운 일은 없는 법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머리카락 끌어잡은 채로 함께 나란히 상작게 갈까? 잊은 건 아니겠지.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에는 땅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선 넌 내가 이어받은 영맥에서 살생을 범하려 했어. 동시에 무턱대고 힘을 써서 영맥의 흐름마저 개판으로 만들어놨지. 상천계명을 어기는 건 중죄야. 경중에 따라서는 네가 살아있더라도 지옥 밑바닥에서 재판받아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래? 어차피 불로라고 이번 기회에 지옥도 체험해보고 싶은 거라면 말리지 않겠어. 미로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를 갈면서 두 손을 꽉 움켜쥔다.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던 건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 상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그곳에는 다시 원래의 새하얀 피부가 달빛을 받아 뽀얗게 빛날 뿐이었다. 결국 미로는 짧게 욕설 몇 마디를 내뱉고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나오의 옆에 주저앉았다. 세미는 걱정스러운 눈동자로 미로와 나오를 번갈아가며 바라볼 뿐이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 애를 살리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이야? 상처가 남는 것도 후회를 하는 것도 결국 셈이 몫이야. 천년을 살았는데도 배운 게 없다면 앞으로도 배우지 못하겠지. 내버려 둬. 원래부터 바보였던 거 너도 알면서 새삼스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연의 말에 미로는 짜증을 부리며 혀를 찼다. 세미는 그런 둘을 보며 살짝 안도의 한숨을 흘렸다. 앞에 징혼덩어리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파동이 다시금 일어났다. 두옥신이가 내려친 검은 둔기를 시연은 왼손 하나만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마치 검과 검이 부딪히듯이 그의 손에서 불꽃이 튄다.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두옥신이를 노려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검은 눈동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원의 호수를 보는 것만 같다. 두억신이 도깨비의 원념이 하나의 집합체가 된 건가? 설마 내 관리아의 영맥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었을 줄이야. 신왕, 방해하지 마라. 우리의 원념은 그녀를 향하고 있다. 저주하고 있단 말이다. 그녀는 죽어 마땅해. 저 위험한 귀신, 사라져야 할 존재다. 모든 것은 계약대로다. 네 기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사고였다. 그렇게 너희들은 구왕의 힘 7화를 받는 대가로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계약을 나눴을 텐데 너의 동포들도 이를 알고 받아들였을 거다. 이제 와서 네 멋대로 하고 싶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집에 불과해. 신왕, 그대는 지금 나를 능멸하는가? 나는 어디까지나 중립의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뿐이다. 지금 이 억새밭을 다스리는 신령이자 영맥의 왕은 다름 아닌 나다. 아니면 뭐지? 내 통치에 불만이 있나? 카리스마 지리네. 말을 끝마치는 순간 시연의 몸에서 짙은 회갈색의 기운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온다. 그것은 산뜻한 느낌과 동시에 목을 서서히 재우는 듯한 모순된 감각을 안고 있었다. 두옥신이가 다시금 안광을 빛낸다. 그는 영맥을 다스리는 왕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으르렁거렸다. 신왕은 이를 보며 입가를 이죽거렸다. 이봐 두억이, 미리 말해두겠는데 괜한 만용을 부리지 말라고. 난 지금 당신네들이 난리친 덕에 영맥의 기틀을 조정해야 해. 그것도 밤새도록. 니들 때문에 야근이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알아들어? 내 기분은 지금 아주 족같아. 이런 상황에서 힘도 운전한 내가 당신네 특기인 환술에 걸려서 죽어줄 것 같나? 그러진 않을 거야.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거란 말이지. 하지만 안심해. 만일 한판 붙는다면 우선 이 지역의 도깨비들부터 잠시 몰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한번 정신이 나가면 앞뒤가 보이질 않거든. 내 영맥이니까 전부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싸움에 휘말려 죽으면 안 되잖아. 어때? 그래도 붙어볼 텐가? 두억신이는 그렇게 말하는 시연을 보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그림자는 앞귀신의 기분을 대신하듯 검은 불꽃처럼 넘실거린다. 그리고 두억신의 주변으로 몇몇의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등장에 앞귀신이 동작을 멈춘다. 앞귀신은 짐짓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칼을 거두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종의 당혹감에 차려 있었다. 뭐라? 증오만이 가득했던 그의 언동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내비쳤다. 그것은 당혹감이었다. 그만두란 말이더냐? 동포야, 어째서 이 증오의 갈 곳을 잃게 하는가? 검은 그림자가 거세게 흔들린다. 들리지 않는 여종의 목소리가 두억신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 두억신이는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부르짖었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어. 우리의 일부는 동포는 결국 국왕에 의해 죽었단 말이다. 악귀신이 다시금 손을 뻗었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의 둔기를 들고 그것을 시연을 향해 휘둘렀다. 격렬하게 그지없는 소리가 억새밭을 메꿨고 모래안개가 자욱히 피어난다. 뿌연 흙먼지에 세미가 기침을 반복하고 시야가 탁해진 남빛의 밤하늘 위로 별빛이 반짝였다. 밤이 다시금 투명함을 머금었을 때쯤 그제서야 세미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두옥신이가 뻗은 거대한 그림자의 둔기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시연의 옆을 내려찍고 있었다. 시연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이를 바라보고 있다. 처음부터 이것이 그저 단순한 화풀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겠지. 두옥신이는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지만 모질게 쏟아붓던 있던 증오의 칼날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현명하군. 잘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라 신하. 두옥신의 목소리가 밤이 내려앉은 어색밭에 메아리친다. 마음을 먹는다면 그대를 비롯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여우와 이 몸이 불타 소멸할 때까지 싸울 각오도 되어 있다. 나는 원념에서 태어난 존재의 찌꺼기다. 이 두억신이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라도 할 것 같나? 오라. 그 말은 결국 해볼 심산이란 소린가? 신왕이여, 그대도 오만하긴 마찬가지군. 이 몸은 도깨비일 것. 도깨비의 뜻이 곧 내 뜻이다. 동포들은 새벽녘에 이슬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 도깨비는 현명하기에 죽은 자의 말보다 산 자의 말이 더욱 큰 가치를 띠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아직도 국왕을 이해하고 보듬으려 하는 동포가 남아있다니 이해할 수 없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지금 당장 죽이라는 이들과 예정을 생각해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이들,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지켜봐주자는 이들이 많았지. 오늘만큼은 우리의 동포들이 정이 많다는 점에 동탄할 수밖에 없구나. 두옥신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몸이 일그러지더니 빙글빙글 돌며 점점 작아져 간다. 하지만 기억해 두거라 여우들이여. 기이하게 일그러진 기분 나쁜 목소리가 입을 열었다. 도깨비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였을 뿐임을. 이내 그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억새밭에는 결국 바람소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토록 저주받고 동시에 사랑받다니 당신 또한 우스운 존재구나. 고왕이야. 근데 내용 뭔가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또 바람에 타고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낮은 목소리로 낄낄낄 웃고는 별 한 점 남지 않은 새벽 하늘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처음 느낀 감각은 몸이 조금 춥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욱신거린다. 두통이 날카롭게 두개골 안쪽을 찔러댔다. 하지만 동시에 추위도 느끼고 있었다. 사르레는 새벽에 추위에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는 분명 살아있다는 것의 반증이었다.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끌어안는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겨우 사리분별에 가기 시작했을 때 눈앞에 익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샘이었다. 그녀는 토끼같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으로 미로와 시연영의 얼굴이 보인다. 시연영은 나를 흥미롭다는 듯이 날 바라보고 있고 미로는 언제나와 다르지 않는 포커페이스였다. 미묘한 구도에 어째 멋쩍은 느낌이 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세미가 나를 와락 끌어안는다. 당황감에 허둥대지만 이내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내 옷깃을 붙잡고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무엇이 그리 슬픈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새벽의 끝에서 감정의 바다에 가라앉은 채로 그녀의 고운 머리카락을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최선이었다.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죽을 뻔했다고. 세상 하직할 뻔한 거라고. 알아들어? 미안. 그래도 내버려둘 순 없잖아. 힐끔 미로를 쳐다보자 그녀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퍽이나 그녀다운 행동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살아있고 미로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조금은 갇혔으니 잘된 일이라 볼 수 있겠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시각은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상당히 밤이 늦었다. 엄마는 아직 깨어있을까? 이따간 밖으로 나올 때면 항상 날 기다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지 않고 기다린다면 상당히 걱정을 끼치게 될 것 같다. 내가 악몽에 시달려 밤 산책을 나갈 때면 언제나 늦게까지 날 기다리곤 하셨으니까. 주변 작은 바위에 걸터앉은 채로 숨을 돌린다. 몸이 삐걱거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았다. 이전과 다름없이 움직여준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울 따름이었다. 정말 내가 겪은 게 현실인지 실감조차 들지 않는다. 그나저나 나 분명 죽을 줄 알았는데 피도 토했고. 뭐냐? 의외로 그 까망이는 물주먹이었나 봐? 물주먹이라고? 두억신이란 귀신의 이름을 기억 못해서 까망이라고? 넌 아들 딸 이름 짓지 마라. 꼭 아내한테 맡겨. 근데 물주먹? 야 물주먹이라고? 야 그 내장에 팔 대고 아주 그냥 그게 물주먹이야? 길가에 밟혀 죽은 바선생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나를 바라보는 미로였다. 아니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한심하단 표정 지어야 해? 사람이 뒤지게 얻어맞아 이름 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위기 좀 풀어보려는 드립이었는데 오히려 욕만 먹었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시연형이 피식거리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그치만 너 죽을 뻔한 거 맞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대체로 내장이 비틀렸었어. 췌장은 터지고 비장은 짓뭉개졌고 장기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일반적인 의사면 못 고쳐. 미로가 실제로 의사에다가 기를 다루는데 능숙해서 고쳤지. 진짜 뒤지기 직전이었어. 미로가 의사라고요? 아 인사야? 아, 콜롬비아 대학 의대 출신이거든. 너 유학한 곳 뉴욕이었지? 콜롬비아? 좀 잘난 곳이야.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작년 기준 의과대 순위 전 미주 합회 6위원. 6위? 그런 걸 대체 왜 찾아봐? 너 진짜 악취미야. 네맴.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미국 대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전 미주를 합쳐서 6이라니 토클래스잖아요. 뭐 그랬지. 레지던트 3년까지 하고 그만뒀었어. 그때 2001년이었나? 맞지? 뭐 그렇지. 너 대체 몇 살이야? 900살 넘었겠지. 씨. 숙녀의 나이를 함부로 묻다니 실례잖아. 숙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몸에 구멍을 몇 개나 쳐내놓고서 무슨 숙녀 드립이야. 씨. 할머니야. 나보다 연상이니까. 아 너보다 나이가 많아? 야, 뒤질래? 시연 형보다 연상이라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어려워. 세미가 제일 많고 미로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나야. 어? 그건 또 변수네.
아무리 봐도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세미가 제일 나이가 많고, 아무리 봐도 10대 후반으로 해서 20대로 보이는 미로가 그 다음, 그리고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시원형이 제일 어리다고? 외모와 나이에 너무 큰 괴리감에 당황하고 있자 옆에서 세미가 쿡쿡거리면서 웃었다. 나는 여전히 세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조심스레 미로에게 묻는다. 왜? 그거 굉장한 거 아니야? 계속했었으면 저쪽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에 미로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쩐지 그 모습은 무척이나 지쳐있는 듯했다. 시연형이 이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스켜 보였다. 그런 단어는 우리에게 딱히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성공도 겪어봤고 실패도 겪어봤으니까. 그저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야. 포기할 거면 포기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시연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히 말했지만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사는 10여 년이 걸리는 일이잖아.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머릿속에 의문만이 맴돌고 있었을 그때 이번에는 세미가 입을 열었다. 근데 900년 1000년 살면 뭐 10년이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닐 것 같다 왠지. 미로가 레지던트를 그만둔 건 2001년이었어. 그 해는 미국 동부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지. 너도 이름은 들었을 텐데 기억나? 세미의 말에 나는 골몰의 생각을 반복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2001년 미국 동부 하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대사건이 아니던가. 이를 계기로 미국 내 대외적인 항공 시스템이 전부 개편되었고 한국에서까지 뉴스에 크게 나섰다.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학교에서 배웠을 정도니까. 9.11 테러잖아. 미로는 짜증이 솟구치는 듯 자신의 뒷머리를 긁어댔다. 다시금 한숨이 흘러나온다. 그 한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었던 건지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옛날 일이야. 지금이 언제인데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거야? 어쨌거나 사람 죽는 건 신물나게 봐서 질려버렸어. 나한테 의사는 할 게 못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애가 사람 죽이려 하냐? 죽일 생각은 없었어. 알아서 포기하겠지 싶었는데 얘가 똥꼬집을 부리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미로는 나를 쏘아본다. 어째 어색한 느낌의 시선을 피하자 미로 또한 흥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렇게 배운 지식을 이런 녀석 살리는 데 쓰다니. 역시 확 죽게 내버려둘걸. 아까 살리는데 그렇게 필사적이었으면서 그 츤데레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뭐? 누가 츤데레야? 이런 새끼한테 내가 북구북구 같은 걸 할 리 없잖아. 잘났네, 잘났어. 하긴 네가 부끄부끄하는 건 떡대공 연하남수 같은 거지? 그 뭐냐, 머시기 복수성?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갑자기 어디선가 칼바람이 불었다. 미로가 손꽃을 쫙 펴고 있다. 분명 바람이 파동을 쏘아댄 거겠지. 너 입 안 닥쳐? 분위기가 험악하다. 아주 험악하다. 뭔가 지금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 저기 싸움은 좋지 않다고 생각. 근데 둘이 싸우면 얘가 이기 아닌가? 그치만 그도 그럴게. 이 녀석은 지금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거든. 두 개 동시에 연재하는데 하나는 연애물이고 하나는 BL이란 말이야. 아 비엘이요? 예예예. 그것도 떡대공 연하남수. 이 녀석의 모든 욕망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지. 형, 거긴 안 돼요. 이 녀석이 작업할 때의 표정을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네. 욕망의 항아리가 아니라 욕망의 할머니거든. 너 죽여버릴 거야. 헬로키티의 복수다이 망하려나!
아, 겁나 웃기네 이 둘이. 갑작스레 싸움이 시작됐다. 무서워. 이 분위기 괜찮을까? 또 도깨비들이 나타나가. 아유, 두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꼬집고 당기면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색하게 웃고 세미는 또 시작이네라며 쓴 웃음을 띄우고 있을 뿐이었다. 저기 그럼 내가 나오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올게. 두 사람이 한참 박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득 세미가 그런 말을 꺼냈다. 시연형과 미루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다. 밤도 늦었고 게다가 아직 후유증 같은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집에 데리고 가주면 안 돼? 뭐 좋을 대로 해. 어차피 나는 영맥을 바로잡아야 해서 파장이 완전히 흐트러진 거라 고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미안하네. 야근하게 돼서. 됐어. 당신 탓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한미로, 가까운 데서 커피 한 잔만 사다 줘. 오늘 기분 완전 잡쳤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먹고 싶은데? 카푸치노. 고생시켰으니 네가 사라. 염장 지르니? 엄연히 알아서 살 거거든. 말하는 싹수고서. 하여간 여우 같은 기집애 같으니. 너도 여우잖아, 밥통아. 두 사람의 신랑이를 버리는 것을 세미는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어쩐지 은은한 달빛 같다. 그 아래는 달빛을 할 일 없이 쳐다보다가 그녀가 내게 시선을 두면 불이 나게 고개를 돌린다. 바보같이. 사춘기도 지났는데 난 뭘 부끄러워하는 걸까?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든다. 달빛은 여전했고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어딘가 슬픈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럼 갈까? 가자. 미안, 많이 소란스러웠지? 우리가 하늘공원에서 내려와 푸른 밤이 내려앉은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서두를 꺼냈다. 거기에 대해 뭐라 대답해야 했을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어진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물어야 할 것이 산더미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결정해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물어도 되는 걸까?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천천히 밤꿈기를 들이키며 가라앉았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까 미로에 대한 얘기 진짜야? 미로가 의사라는 거? 근데 그거 진짜 변수다. 고개를 끄덕이자 세미 또한 담담한 목소리로 긍정했다. 맞아. 미로는 저래 보여도 학구열도 높고 다재다능하거든.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했어. 그때는 의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지. 콜롬비아 대학 의학부에 붙었다는 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한동안은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1년에 그 사건 이후 귀국했어. 아마 쉽게 이해되진 않을 거야. 남들이 보기엔 10여 년을 걸쳐서 이뤄내는 걸 간단히 포기하고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 그런 거 좀 이상하잖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비단 그것만이 이유가 된 건 아닐 거야.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지. 세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쩐지 쓸쓸한 느낌이 가득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자 그녀 또한 나와 눈을 마주했다.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낭떠러지 밑으로 밀쳐버린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니까. 진짜 이쁘다. 여우가 괜히 홀릴만한 그게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이 만들어진다. 나는 가로막은 벽을 넘어가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높아서 손조차 닿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
벽 너머에서 세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큰 감정의 파도 없이 아주 담백했다.